계산적 대표값. 여기서 이제 대표값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대표값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심 경향값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산포도라는 게 있는데, 이 중심 경향값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특징 중에서 그 데이터를 하나의 값을 통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값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른바 그래서 대표값이 될 것이고, 흔히 알고 있는 대표값이 평균이나 혹은 중위수 혹은 뭐 최빈값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평균 중에서 특히 이제 산술 평균을 보고자 하죠. 평균의 종류도 뭐 산술 평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이나 혹은 뭐 조합 평균 뭐 이런 식의 값들을 많이들 볼 수 있긴 한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산술 평균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적 대표값이라고 하며, 이것을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그런 방법이죠. 각 데이터의 모든 전체 다류값을 x 1, 2, 3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모두 다 더한 다음에 데이터의 총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n이 3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흔히 알고 있는 시그마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법이라서 별로 어렵지 않지만은, 만약에 그래핑 되어져 있는 바로 이제 빈도 도수 분포표로 되어져 있고 빈도만 표시가 되어져 있다면은, 얘는 바로 계급값이 그 해당하는 계급값을 찾아낸 다음에 계급값을 x 1, 2, 3와 같은 두게 될 것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빈도 도수를 바로 하나씩 그 각각에 대해서 모두 곱해서 그 다음에 더해줌으로 인해서 평균을 구할 수가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가중평균이 되는 걸 뜨게 되죠. 가중평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비율인데, 그것이 바로 전체의 명수, 예를 들면 여기 50명이 있으면은 얘가 여기가 만약에 3이다. 그랬을 때 이 데이터 하나의 계급값이 가지게 되는 비율이 50분의 3이라는 값이 되고, 얘가 바로 가중치가 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수분포표로 되어져 있는 산술평균을 구한다면 그것은 가중평균을 구한 거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산술평균의 성질을 살펴보면은, 산술평균은 자료값과 평균의 차이,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편차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런 편차는 언제나 편차의 합은 항상 0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차의 합이 우리가 굉장히 알고 싶은 바로 평균으로부터 나의 데이터 혹은 누군가의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굉장히 알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내 값이 떨어져 있는 정도는 알지만은 그 전체 데이터에서 그것이 평균을 얼마나 차지하는가, 편차에 대한 평균은 결국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더해버리면은 0이 나오기 때문에. 산술 평균은 또한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산술 평균이 예를 들면은 뭐 대부분의 값들이 전부 그 칼로리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먹는 칼로리가 1800에서 뭐 예를 들면 한 2400 선에서 모든 그 하루 섭취 칼로리가 생성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이거보다 최저는 0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거보다 최고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루에 10,000칼로리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경우가 이제 극단값의 영향을 이상치가 되는 거겠죠.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데이터, 그 대표값이 바로 이제 산술평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산술평균의 성질은, 산술평균은 편차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한다. 즉 산술평균에 대한 편차 제곱의 합이 임의의 어떤 다른 수의 편차 제곱의 합보다는 크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곱의 합이라는 얘기가 결국에는 이제 분산의 의미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게 되는데, 제곱의 합이 임의의 어떤 값,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가 1, 2, 3, 4, 5라면 여기에 평균은 3, 6, 10, 15니까 3이 되겠죠. 평균이 3이라면 내가 3으로부터 이 값에 1에서 3을 빼고 2에서 3을 빼고 4에서 3을 빼고 5에서 3을 빼고 모두 제곱해서 더한 값하고 값은 1에서 3이 아닌 5를 빼거나 1에서 4를 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곱한 값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바로 그것이 산수평균의 성질이 되죠. 또한 산수평균의 성질은 어떠한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의 별량이 x가 될 것이고 데이터가 또 y라는 이제 별량이 있을 때 여기에 어떤 상수 a, b가 있다고 한다면 또한 그 확률 변수 y가 하나의 이 데이터 x로 생성되는 이 확률 변수 x로 생성되는 새로운 함수 관계에 있을 수가 있겠죠. 얘네들은 상수 컨스탄트가 될 것이고 상수가 되고 이러한 상수를 바로 어떤 확률 변수에 곱하거나 더해서 새롭게 생성된 확률 변수가 있다면 이런 식의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x의 평균은 에다가 똑같이 확률 변수를 더한다면 바로 y의 평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중심 경향값의 일종이었던 산술평균의 공식이나 다양한 그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산술평균을 구하는 공식은 상당히 쉽지만은 그룹핑 되어져 있는 즉 도수분포표로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산술평균을 구한다는 것은 우선 실제 자료를 이미 도수분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공된 데이터화, 가공 처리된 데이터가 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또 하나의 그 값을 생성을 해서 평균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도수분포표는 이제 아시다시피 계급이 주어지고 그 계급에 해당하는 빈도 즉 도수만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도수를 이른바 어딘가 곱해야 평균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딘가 곱해야 되는 그 값은 바로 해당 계급의 계급값 즉 그 계급을 대표하는 대표값을 생성을 해서 그 값을 도수에 곱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계급값은 바로 그 중앙 평균이 되겠죠. 그 계급의 하한선과 상한선의 평균값, 즉 여기서는 15, 그 다음에 여기서는 25가 될 것이고 35, 45, 55 이렇게 되겠죠. 얘가 바로 계급값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계급값과 도수를 곱해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도수는 즉 하나의 비율로 표시할 수가 있으니까 구하는 공식은 15 곱하기 비율로 이런 식으로 20으로 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각 계급에 해당하는 값들은 나올 것이고 이에 대한 합계가 바로 이 계급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도수분포표의 평균값이 33.5가 된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단순히 계급이 주어지고 그래서 계급값을 형성해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계급값에 대한 어떤 함수가 있다면은 또한 어떻게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경우인데 내가 이 계급값을 x라고 했을 때 이 x에 대해서 새로운
함수를 생성을 하는 거죠. x를 어떠한 값으로 곱해준다는 얘기죠. 바로 5분의 1을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빼준,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새로운 y라는 값을 생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급값을 활용을 한 함수로 통해서 나온 그 분포의 평균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선 이런 식 이 계급값의 y값을 한번 구해봐야겠죠. 우선 얘를 5분의 1로 곱해준 다음에 3을 빼면, 여기가 지금 문자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문자 처리를 숫자로 바꿔야겠죠. 다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러면 얘를 곱하기 5분의 1 빼기 3은, 그리고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y값이 부어지고, 이 y값의 평균은 다시 도수를 활용한 비율을 곱해줌으로 인해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얘를 20으로 나눠주는 거죠. 곱이 빠졌네요. 곱. 그 다음에 다시 곱하고, 얘에 대한 합계가 3.7이 나오고, 그렇다면 y 계급값을 활용한 y 함수로 얻어진 것에 대한 평균은 바로 3.7이 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x의 평균이 되고, 얘는 y의 평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이거는 이제 하나의, 두 번째는 그래핑 되어져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근데 그 데이터가 그래핑 되어져 있는 게 두 개가 되어져 있고, 그럼 각각의 평균을 구해서 이제 합동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기는 하죠. 원래부터 이제 빈도를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이제 빈도가 주어지지 않고 각각의 비율만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워 보이긴 하지만은, 상식적인 선에서 먼저 남자 평균, 여자 평균을 구하고 남자 총 명수, 이게 같다면 10명, 10명 남자 여자가 같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이게 다르기 때문에 남자 평균, 남자가 갖고 있는 빈도와 여자가 갖고 있는 빈도를 비율로 해서 각각의 곱해서 이제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것의 각 집단별로 평균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계급값을 형성을 해야겠죠. 계급값은 지금 여기가 15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5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6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64가 될 것이고, 168이 된다는 거죠. 164, 164, 168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남자 평균을 구하고 여자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남자 평균은 얘 곱하기 1에 15 이렇게 되겠죠. 1에 15. 밑으로, 그 다음에 여기 평균은 지금 얘 곱하기 1에 3. 그 다음에 여기 평균은 160 곱하기 13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 평균은 얘 곱하기 1에 10
이렇게 될 것이고, 얘 평균은 얘 곱하기 1의 15가 되겠죠. 그래서 총 이거 평균이 아니고 합계가 되겠죠. 합계가 159.06 이런 식의 남자 평균이 나올 것이고, 여자 평균은 152 곱하기 1의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56 곱하기 10이 될 것이고, 다시 160 곱하기 1의 20이 될 것이고, 164 곱하기 1의 12, 그죠? 그 다음에 168 곱하기 아니죠.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는 있지만 여기는 지금 없으니까 곱했는데 0이게 되겠죠. 그래서 총 합계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평균은, 전체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평균은 지금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구하면 되는데, 얘네들을 우선 총 합치면, 분수로 봤을 때는, 비율로 봤을 때는 1이지만은 계산을 해보면은 30을 가장 큰 분모로 하고 여기 가장 큰 분모로 20을 뒀을 때 총 합계가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20이 나오죠. 그러니까 총 명수는 50인명이 되는 거니까 얘 곱하기 30분의 5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얘 곱하기 20분의 50이 되겠죠. 그러면 평균은 157.52가